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암이라는 게 유전자에 다 이미 적혀 있다가 시한폭탄처럼 때가 됐다고 뻥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때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언제냐 하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 할 때. 한국에서는 게놈 프로젝트라 그러죠. 게놈 프로젝트. 근데 그게 맞는 발음이라면서요.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유전자 지도만 완성이 되면 모든 질병의 비밀,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었는데 다 완성하고 보니까 별게 없었죠.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유전자의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 영향이 적었어요. 별로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암 유전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전학이 아니라 후속 유전학이라 그러죠. 암뿐만 아니라 가족력을 이제 운운하는 당뇨, 콜레스테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유전학이 미리 정해진 사주팔자 같은 개념이라면 후속 유전학은 네가 사는 대로 네 팔자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 이미 DNA에 담겨있는 정보 그대로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DNA가 메칠화되는 과정이나 히스톤 단백질이 아세틸화되는 과정, 뭐 이런 유전자 발현의 메커니즘이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DNA가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게 막 이제 꼬깃꼬깃 꼬여 있거든요. 그걸 걸레 짜는 것처럼 꽉 조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면서 유전 정보, 유전자 발현이 되는 건데,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타고난 유전자 중요하지 않고 살면서 어떤 신호를 주는가에 따라서 정상세포가 잘 분열하기도 하고 젊음을 유지하기도 하고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겠어요? 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환경, 운동, 스트레스, 전부 다 유전자 신호를 바꿀 만한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 조상님 탓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전자 아무리 좋게 타고나면 뭐해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낮과 밤이 뒤바뀌어가지고 살면서 정크푸드만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1년 먹어서 생기는 일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유지한 내 생활 습관인 거죠. 암 환자들이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또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병을 대하는 아니면 이 삶을, 인생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톡스에 관한 방송도 예전에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암 환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출게요. 항상 첫 질문이 암 환자가 디톡스 함부로 해도 되냐? 이 디톡스라는 단어가 오랜 세월 동안 의학계에서 이제 워낙 금기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은 디톡스 그러면은 뭐 레몬 디톡스, 워터 패스팅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 해독 디톡스는 아이가 뭐 샴푸를 한 병 다 삼켰다든가 수은에 중독됐다든가 독사에게 물렸다든가 뭐 이런 거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 응급 상황, 이때 디톡스를 하는 거지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아니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 이런 해독 다이어트 이런 디톡스를 그런 거 아주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방송 듣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근데 암 환자가 디톡스를 해도 되냐?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우리가 답 같지도 않은 답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암 환자에게 있어서 항암 치료나 수술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위험하지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방사선 치료도 위험하죠. 그러면 덜컥덜컥 그런 치료는 잘도 하면서 디톡스나 뭐 단식이래 봐야 겨우 14시간, 16시간 밥 안 먹는 걸 가지고 이걸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거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얼토당토한 근거 없는 공포심만 많이 생긴 거예요. 환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디톡스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제 대부분이 항암 방사선 수술보다는 안전하죠. 자, 암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 몸의 독성을 해독하는 거는 암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냥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잖아요. 1900년대 초반이랑 지금의 환경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지존파, 막가파 같은 거예요. 사회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이 더러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DNA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이제 그래야 할 만큼 세상 환경이 지금 더럽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 환경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피할 방법도 없고. 우리 다 중금속, 뭐 미세먼지, 어느 정도 오염, 심지어 요즘 일본 때문에 방사능, 납, 수은, 캐드뮴 이런 거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런 중금속들은 우리 신체에 많은 데미지를 일으켜요. 신경 손상이 심하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디톡스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톡스가 뭐 대단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의학이 이제 제일 큰 강점이죠. 환자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낮추는 약을 먹이고, 당이 높으면 낮추는 약을 먹이고, 탈수 증상이 있으면은 수분 공급을 하고, 뭐 응급 조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사람 살리고 보는 거고,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하지만 우선 환자를 안정시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안정이에요, 안정. 출혈이 있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지혈이라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 압박을 해서 피가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룰이고, 그 다음 룰은 상처가 더러우면 낫지를 않으니까 소독이 됐던 해독이 됐던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이 디톡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단어만 이제 좀 디톡스라는 단어를 이제 싫어하는 의사들이 많아서 그런데 결국은 내 몸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정을 취하고 나면 해독, 디톡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 증상 완화를 맛보려고 돈만 많이 쓰게 되지 약 먹고 보충제 이런 거 막 챙겨 먹어봤자 잠깐 며칠 뭐 그때뿐이고 그런데 나아지질 않죠. 왜냐면은 아직도 우리 몸속에 독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독소들은 놔두고 증상만 관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쓰레기부터 치우고 뭘 해야죠. 쓰레기 계속 놔두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독소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요즘 일본 때문에 방사선,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 뭐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덴탈 아말감이라 그러죠. 치과 치료를 해서 떼웠는데 그게 거기서 수은이 나올 수도 있고 감염도 독소에 해당되고요. 이스트 오버그로스, 칸디다증 있죠. 칸디다증이 될 수도 있고 수돗물에 뭐 불소, 제초제, 살충제 같은 농약, 채소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또 푸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죠. 일단 우리 몸에서 이게 다 축적되고 쉽게 안 빠져나오는 것들이니까 빼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두고 치료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게 문제죠. 담배 피우면서 폐암 고쳐보겠다는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이게 부족하면은 체내의 독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결핍도 독소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청소를 시작할까? 일단 문을 열어놓고 시작해야죠. 축구장에 수만 명이 있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게이트가 2개만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막 우르르 몰리면서 밟혀 죽고 막 난리가 나겠죠. 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안 좋죠. 그런데 게이트가 만약에 10개가 열려 있었으면 5배는 더 나은 거고 상황이 게이트가 20개 열려 있었으면 10배는 더 낫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주요 이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4개가 있어요. 대장, 호흡기, 소변, 피부 이거죠. 대장은 뭐 똥, 그쵸? 소변은 뭐 소변이고, 그쵸? 호흡기는 숨을 통해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잖아요. 괴로워서. 근데 그 숨을 통해서 알코올이 날아가죠. 해독하는 거예요. 경찰은 그걸 이용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피부에서는 우리가 땀을 통해서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간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4개가 다 열려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문들을 최대한 오픈해 놓고 이제 필터를 돌려야 되죠. 필터가 뭐예요? 간, 신장, 뭐 임파선이죠.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대사를 촉진시켜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돼요. 그러면 디톡스가 훨씬 수월하게 된다고요. 운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땀도 나죠. 그리고
대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니까. 근데 간이 안 좋은 사람이 해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디톡스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뭐 꼭 지금 레몬 디톡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뭐 컬론 클렌징, 뭐 관장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운동이나 사우나로 땀 흘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고요. 그 레몬 디톡스나 관장이 뭐 쓸데없다는 뜻 아니에요.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 거대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제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도 중요한 게 문이 닫힌 채로 간이나 신장이 열심히 디톡스를 하게 되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거예요? 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다 흡수되겠죠? 쓰레기가 몸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간 청소를 했는데 내가 변비예요. 간에서 나온 독성들이 결국은 다시 혈관으로 재흡수되고 헛수고하는 거죠. 헛수고. 근데 반대로 문만 활짝 열어놓고 간이나 신장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뭐 먼지만 들어오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음식 중에 이 중금속이랑 붙어서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음식 중에는 중금속이 많아요. 수은이나 뭐 비소 이런 것들. 미국 EPA 환경보호청에서 이 중금속의 안전 레벨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의 중금속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안 정해진 것들이 많다고요. 나름대로 안전 수치가 있는데 기준치라는 표현을 써요. 기준치. 이 기준치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누구 기준치예요? 체중이 180파운드 나가는 저랑 100파운드 나가는 저희 아내랑 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누구한테 맞는 기준치냐고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서로 같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두 명은. 그래서 이 중금속을 빼내려는 노력은 중요한데 중금속을 빼내는 음식들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 음식에 중금속이 달라붙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둬가지고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되게 놔두지 않는 거죠. 이거를 Metal Capturing Capacity라 그래가지고 MCC. 음식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공식품은 이 능력이 낮아요. 효소랑 식이섬유가 없어서 그래요. 가공 과정에서 다 빠지거든요. 디네이처라고 하는데 원료가 뭐가 됐든 가공하면서 죄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소에 오염된 가공식품을 먹으면 비소에 오염된 쌀이나 채소를 먹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가공식품의 비소는 그대로 다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수은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암, 치매, 뭐 자폐증 이런 거 대표적인 것들. 특별히 뭐 채소들이 수은 배출을 돕고 딸기도 수은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클로렐라는 딸기보다 더 좋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우라늄, 우리 방사능, 우라늄은 바인드를 못하고 서로 또 음식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수은, 비소 같이 암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들. 그러니까 비소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근데 비소를 빼내는데 좋은 건 과일 씨앗이라. 그래서 뭐 가끔 사과씨나 뭐 어떤 씨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이런 뉴스 뜨죠. 쌀도 씨앗이에요. 사과 주스에서 비소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과씨가 비소를 빨아들인 거예요. 땅속에서. 땅속의 비소는 어디서 와요? 네, 살충제, 농약이죠. 뭐 농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딸기씨, 사과씨, 뭐 라스베리, 포도씨. 요즘 과일에서 그 씨앗들이 다 이제 빠져가는 추세인데 개량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씨앗들이. 커피 관장 해보셨나요? 근데 병원에서 또 이제 아유 그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대체요법 하는 병원들에서는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머크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의학적인 진단, 뭐 치료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어가지고 PDR이랑 함께 의사들이 꼭 옆에 끼고 있는 안내서 같은 책자인데 이 머크 매뉴얼의 커피 관장이 1970년대까지도 등재되어 있다가 빠졌어요. 예, 근데 어쨌든 있었다고요. 간 해독하는데 커피 관장만큼 간단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먹는 커피는 해로울 수가 있는데 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카페인이 리플렉스를 일으켜가지고 간에 해독작용을 도와요.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커피 관장하면서 컨디션이 좀 나아지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근데 암 환자들이 또 야채 효소나 뭐 췌장 효소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먹잖아요. 그게 암 세포를 파괴하니까. 근데 이 암 세포들, 파괴된 암 세포들, 암 조각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 위험한 상황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커피 관장이 이 파괴된 암 조각들을 청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도저히 못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으로 마시지 말고 밑으로 항문으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같이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 이런 거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질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면 돼요. 왜냐하면 녹차에 EGCG라고 하는 유효 성분이 있죠. 이게 암세포가 혈관을 원래 만들잖아요. 되게 빠르게. 근데 그 속도를 늦춰요. 암이 확산되는 걸 늦추는 거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랑 세포 성장을 늦추고요. 세포 사멸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를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DNA가 망가진 세포들의 세포 사멸, 죽을 때가 되면 세포들이 빨리 죽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거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세포들이 빨리빨리 다 죽어주면은 이게 항노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화의 주범이니까.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사우나. 핀란드에서 연구했어요. 사우나에서 1시간 땀을 빼면서 납중금속이 배출되는 양이 24시간 동안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1시간 사우나가 24시간, 소변은 엄청 많이, 양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시간 땀 흘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충분하지 않죠. 납 독성을 다 배출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킬레이션 테라피를 또 하죠. 병원에서 주로 이제 주사로 하는데 EDTA 같은 물질을 주사해서 중금속이 거기 달라붙으면은 함께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를 하면은 암 발생률을 90% 낮추고 심장마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염증을 낮춰주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킬레이션을 한 그룹은 18년 동안 59명 중에서 1명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컨트롤 그룹, 아무것도 안 한 쪽은 117명 중에 17명이 암에 걸렸어요. 이게 뭐 이렇게 완벽한 스타디는 아닌데 그래도 연구 디자인이 꽤 괜찮은 편이었고, 표본이 크지도 않지만 결과 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이거 어프로브를 받은 연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구가 뭐 이랬네, 규모가 작네, 이러쿵저러쿵 흠집을 낼 일이 아니라 이게 더 연구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킬레이션이 암 치료라는 뜻은 아니에요. 킬레이션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킬레이션, 그냥 지금 오늘 디톡스 얘기하는 거예요. 체내 중금속을 빼내는 거고, 중금속이 활성산소로 이게 세포에 피해를 입히니까 그걸 예방하는 거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톡스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해독할 일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아까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현대 사회에서는. 완벽하게 피할 수 없어요. 근데 키워드는 최대한이에요. environment endocrine disruptor라 그래가지고 환경 호르몬이죠, 그냥. 이게 호르몬을 흉내내는 물질들, 특히 지노에스트로겐이라 그래가지고 에스트로겐을 호르몬을 흉내내는 것들. 이게 여성들한테 유방암, 뭐 자궁암, 난소암을 일으키고 남자한테는 전립선암을 일으키고 요즘 다 늘어나는 암들이잖아요. 다이옥신, 페스티사이드, 살충제, 빨랫가루, 프탈레이트, 제초제, 뭐 사발면이나 커피에 사용하는 그 일회용 컵들,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 다 안 좋고요. 화장품도 안 좋습니다. 프탈레이트 많아요. 그리고 샴푸랑 비누 치약에 소디움 러릴 설페이트가 들어있어요. 이게 디그리서라 그래가지고 박테리아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피부 자극도 일으키고 우리 장기에 들어가서 심장, 간, 폐 이런 거예요. 치약은 불소 들어가지 않은 거 쓰는 게 더 좋고, 또 뭐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 이거 완전하게 끊어야 되는 이유가 인공감미료, 인공색소, 뭐 플레이버링이라 그러죠. 유화제, 유연제, 뭐 마가린, 방부제 이런 거 엄청나게 사용되는데 평균 1년에 식품 첨가물을 140에서 150파운드를 먹는다는 거예요. 1인당. 애들 소세지도 먹고 뭐 스팸도 먹고 베이컨도 먹고 햄버거, 피자, 타코 사 먹고 라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제 그러면은 뭐 140, 150파운드 먹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의약품도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플루샷, 독감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는 별로 효과 없습니다. 면역 반응을 오히려 저하시켜요. 거기 수은이 들어있어서 방부제로 노인들 치매만 앞당긴다고요. 자, 그럼 뭘 하고 사냐? 화장도 못하고 뭐도 먹지 말라, 뭐도 먹지 말라. 그럼 지금 일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 환자들이 뭐 이 정도도 못 고치고 못한다면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디톡스를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거예요. 암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고 거기에 압도되잖아요. 부정하려고 해도 이게 죽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단절해야 돼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정신줄 놓고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바꿀 거 바꾸고 철저하게 살면서 이 삶의 전환점으로 이 삶이 바뀌신 분들하고 어울리세요. 사기암 자연치유로 물리치신 분이 계신데 이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그 체험을 나누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디가 지혜와 성실님이신데 아래 지혜와 성실님 블로그랑 그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시라고요. 모난 성격, 용서 못하는 것들, 뭐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음식 그런 것들을 싹 바꾼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이 거듭나서 남을 돕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시라고요. 사기꾼들, 쓰레기들, 뭐 돈 욕심을 주체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뒹굴면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그러고 계속 살면 안 되죠. 암 환자분들이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또 이제 비난을 합니다. 희망 고문이다. 거짓 희망 주지 말라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 거짓 희망이면 진짜 희망은 뭐예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나아지나요? 희망이면 희망인 거지. 거짓 희망이니 희망 고문한다느니 다 말장난이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멀리 하시라고요.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우린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럴 거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암 환자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긍정적인 사고. 왜냐하면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과 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면역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요. 그 긍정적인 사고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디톡스는 이 마음을 디톡스하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유튜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오래전부터 제 환자분들 보시라고 유튜브를 그냥 정보 전달의 툴로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상도 이제 정해진 시간도 없이 올리다 말다 제멋대로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태도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치열하지 않게 살면서 살짝 나태한 삶. 사회적인 성공은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말고요.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께 이거 보내주세요. 이런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좋은 생각은 하고 살지요. 그런데 생각에만 머무는 게 너무 많아요. 부모님 생각하지만 전화 못 드리고 자녀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고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